온도와 열 우리 한번 복습 한번 쭉 갈게요. 자, 차갑고 따뜻한 정도 표현하기 온도와 열이에요. 온도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숫자와 섭씨도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낸 거예요. 온도계는 알코올 온도계의 구조는 뭐로 되어 있어요? 몸체, 액체샘, 고리로 되어 있어요. 액체샘, 몸체, 액체샘, 고리로 되어 있어요. 이건 개정된 거예요. 좀 바뀌었어요. 자, 온도계의 눈금을 읽는 방법. 액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액체의 기둥 끝이 닿은 위치에 눈높이를 맞추고 눈금을 읽으면 돼요. 온도계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물질의 온도를 쉽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장소의 온도 볼게요.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장소의 온도는 서로 다르겠죠. 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온도를 어떻게 쉽게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에 따른 물질의 온도 변화. 공기 중에 놓인 차갑거나 따뜻한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바뀌어요. 그죠? 공기보다 온도가 차가운 물질은 뭐예요? 온도가 높아질 거고, 공기보다 온도가 따뜻한 물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낮아질 거예요.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그죠?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데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양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어떻게 되냐? 접촉하면 차가운 물질은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따뜻한 물질은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반대로. 그죠? 두 개가 접촉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온도는 같아지는데 이는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뭐가 열이 이동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쪽으로. 그죠? 열이 이동.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온도가 높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으로 고체를 따라 열이 이동하죠. 액체의 열의 이동. 액체에서는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액체는 뭐요? 직접 위로 올라가요. 그 액체가 직접 위로 올라가요. 알았죠? 뭐가? 온도가 높은 액체는 뭐라고? 직접 위로 올라가요. 차가운 물하고 따뜻한 물 있으면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따라서 욕조에 담긴 물의 윗부분이 더 따뜻해요. 밑에보다. 자, 기체에서의 열의 이동 볼게요. 기체도 액체와 같아요. 그죠? 온도가 높은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직접 위로 올라가요. 주위에 있던 온도가 낮은 부분이 그 자리로 공간이 비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았던 거니까 주위에 있던 건 온도가 낮았었겠죠? 걔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간이 열기구가 위로 올라가는 까닭은 공기주머니 속에 공기가 가열되면 주위의 공기보다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럼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열기구도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가겠죠. 태양계와 별. 태양계의 구성원 보도록 할게요. 태양계는 태양의 영향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있는 구성원을 다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의 구성원은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8개의 행성이 있어요. 태양과 8개의 행성과 또 위성이 있을 거예요. 위성, 새끼들, 그지? 달 같은 거. 그 다음에 소행성이 있을 테고요. 해성도 있어요. 소행성. 자, 태양계의 행성 크기 비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에요. 행성, 태양 빼고. 목성이에요. 주피터죠. 영화로도 나왔었죠. 가장 작은 행성은 수성이에요. 수성이 가장 작아요. 지구와 가장 크기가 비슷한 건 금성일 거예요.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 비교.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건 수금지와 목도천까지죠. 수성이고요. 태양에서 가장 먼 거는 해예요. 해왕성.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뭐예요? 금성. 우주 탐사 계획 세우기.
우주망원경으로 먼 우주를 관측하거나, 그죠? 망원경으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탐사선, 탐사 로봇, 이걸로 직접 가도 될 거예요. 우주 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궁금하잖아. 또 다른 행성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주 비싸고 귀한 게 있으면 가져오면 좋겠죠. 별자리, 하늘의 별을 무리지어 신화에 나오는 동물, 인물의 이름을 붙여놓은 걸 별자리라고 그래요. 별자리를 만들어 사용하는 까닭, 왜? 별을 쉽게 찾으려고, 위치를 쉽게 기억하려고. 알았죠? 자, 북극성 찾아볼게요. 1년 내내 북쪽 하늘에서 빛나요. 거의라는 말을 과학에서 많이 써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였어요.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자리를 이용하면 쉽게 북극성을 찾을 수 있어요. 카시오페아는 뭐요? W 모양이에요. 북두칠성은 뭐요? 국자 모양, 그죠? 큰 곰자리의 꼬리 부분일 거예요. 밤하늘에서 밝은 행성 찾기. 별, 달, 인공위성, 밝은 행성이 있을 거예요. 금성, 목성, 토성과 같이 밝은 행성이 있대요. 이건 특히 잘 보이나 봐요. 별과 행성의 차이점. 별은 뭐예요? 별의 뜻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뭐예요? 별이에요. 행성은 수금지와 목토, 천은 뭐예요? 태양빛을 달처럼 반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금지와 목토, 천은 뭐예요? 별이 아니에요. 그죠? 별, 태양을 제외할게요. 먼 우주에 있지만 행성은 태양계 내에 있어요. 그죠? 별과 행성의 공통점은 둘 다 밝게 빛난다라는 거. 자, 빠르게. 우리 1학기 과학을 다 보고 있어요. 벌써 반이나 봤어요. 대단하지요? 그죠? 식물의 3단원이에요. 그죠? 식물의 구조. 식물은 뭐예요? 대체로 거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안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지? 뿌리, 줄기, 잎, 꽃, 열매로 대체로 되어 있어요. 식물의 뿌리는 땅 속으로 뻗어나가고 줄기는 주로 이런 아름다운 말을 쓰죠. 땅 위에 자라고 잎이 달려 있어요. 뿌리는 기능을 해요. 지지 기능, 저장 기능, 흡수 기능을 해요. 지탱해요. 잎에서 만든 양분을 어디에다? 뿌리에다 저장할 수도 있어요. 흡수, 물도 흡수해요. 줄기는 지지 기능이 있는 거네요. 그죠? 뿌리에서 흡수 기능이 있네요. 그죠? 잎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광합성이라는 거예요. 식물은 햇빛 더하기, 물 더하기, 이산화탄소로 뭐를 만들어내요? 양분을 만들어내요. 양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해요. 광합성은 뭐예요? 주로 잎에서 일어나요. 잎 아닌 곳에도 일어나기는 한다라는 거네요. 그 말은. 그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이용하고요. 녹말과 반응을 하면 이놈은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알았죠? 우리 매우 중요한 거죠. 청남색,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그죠? 입에 도달한 물의 이동, 증산작용이라는 게 있네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 식물의 기공이 어디 있어? 입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에요. 주로, 그지? 여기도 있네. 주로 입의 뒷면에 있어요. 앞면에도 있다라는 거네, 그럼. 그지? 조금. 자,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증산작용. 야, 눈 똑바로 떠.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요. 뭐가? 증산작용 때문에 뿌리에서 흡수한 게 모터 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끝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증산작용이에요. 물을 끌어올려 주기도 하고 모두의 식물의 온도도
조절해줘요. 증산작용은 날씨가 따뜻하고 맑고 바람 많이 불수록 뭐라고? 날씨가 따뜻할수록 맑을수록 바람이 불수록 증산작용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거죠. 따뜻할수록 맑을수록 바람이 많이 불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불어요. 꽃 볼게요. 꽃은 뭐예요?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죠? 대부분 따지는 애들이 있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있어요. 그리고 씨를 만드는 역할을 해. 뭐가? 꽃이. 열매가 되는 거죠.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수분이라고 그래요. 꽃가루 바지라고 그래요. 알았지?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씨가 자라요. 씨를 싸고 있는 부분은 주로 열매잖아요. 열매가 돼요. 식물 기관의 관련성.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 잎까지 이동하고요.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줄기를 통해서 필요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사용되거나 저장이 될 거예요. 그죠? 현미경으로 본 식물. 세포는 식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그래? 우리 세포. 세포 안에는 둥근 모양, 타원 모양처럼 생긴 뭐가 있어? 핵도 있어요. 세포 안에. 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뭐 한다고? 핵은 세포 활동을 조절한대요. 중요하대요. 자, 그 다음에 용해와 용해익 4단원 엄청 빠르죠? 그죠? 네, 이것만 풀면 되겠는데. 양이 적죠. 그죠? 부실하죠. 맞죠? 부실해요, 매우. 그래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볼게요.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어 볼게요. 물질에 따라 물에 녹는 정도가 틀리죠. 그죠? 소금과 분말 주스는 물에 녹고요. 나프탈렌, 좀약, 그지?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이렇게 넣는 거, 박하사탕 같이 생긴 거 먹으면 안 돼요. 더러워요. 오줌 묻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설명하잖아. 그리고 옷장 안에 그지 무슨 주황색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그놈, 그죠? 그 가루. 가루 아니에요. 사탕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루 형태. 자, 물에 녹지 않아요. 어떤 물질은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용해.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질,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은 용매,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용액이라고 그래. 쉽게 얘기해서 용액을 우리 소금물이라고 보면 용해는 녹는 과정을 용해라고 그러겠지. 이건 과정이에요. 소금물이 되는 과정, 그죠? 을 용해라고 그러고, 용질은 소금에 해당되고요. 용매는 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용액은 오래 두어도 가라앉거나 떠 있는 것 없고 거름정치로 걸러도 거름종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용액이에요.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의 변화. 각 설탕을 물에 넣으면 큰 설탕 덩어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게 나누어져 물속에 섞여요. 그죠? 매우 작은 입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절대 우리 맨눈으로는 안 보여요. 알겠죠?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후의 무게는 어때요? 무게는 같아요. 물질을 물에 많이 녹이는 방법. 물의 양이 많을수록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녹겠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 녹인 진한 백반 용액에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알갱이가 생기죠? 용액의 진하기 비교. 설탕물의 단 정도와 소금물의 짠 정도처럼 같은 양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를 진하기라고 그래요. 진하다, 안 진하다. 색깔이나 맛으로 진하기를 비교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색깔로도 진하기 비교하네요. 맛으로도 비교하네요. 자, 물체를 넣어 물체가 뜨거나 가라앉는 것으로 진하기를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용액의 진하기는 색깔로도 맛으로도 물체를 넣어서 뜨거나 가라앉는 것으로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진하면 떠요. 그죠? 사해 보여줬잖아요. 네. 자, 물질을 물에 빨리 녹이는 방법은 뒤지게 빨리 지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되고요. 알갱이의 크기를 가로로 만들어서 작게 만들면 더 좋아요. 백반을 빨리 녹이는 건 빨리 지고요. 온도는 높게 하고요. 알갱이를 작게 하면 되겠네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만들기. 도구 만드는 방법. 물에 뜰 수 있는 재료. 빨대, 스타이로폼. 그죠? 스타이로폼. 수수깡을 재료를 사용하고 물에 뜨는 재료의 중심을 잡아 주어야 돼요. 이거에다가 중심 잡게 이렇게 잘 묶어줘요. 그죠? 또 도구의 눈금 사이의 간격을 얼마로 할지 생각할 거예요. 잘 만들어 봅시다. 끝났나? 오, 대단하지요?